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이 실제가 되어 맞잡은 손이 되고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 서로 만났나 보지? 아름이와 서아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빠지면 벚나무들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지금 벚나무들이 무성한 오솔길. 이거는 일종의 어떤 공간적 배경이지? 잔잔히 깔리는 음악.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배경음악인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수단인 거지.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서 등장했던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실제 모습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상상이네. 그러니까 여기 실제가 되어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 만난 게 아니라 상상인 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16살 소년의 모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상. 근데 이 상상은 어디까지나 뭐냐면 자기 어떤 소망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겠네.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본 서아의 모습이 햇빛의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 점점 육하게 뚜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아. 햇빛이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해를 등 뒤에다 대고 찍으면 역광이 된다라고 그래. 그랬었을 때 얼굴 형태가 뚜렷하지 않지. 왜냐하면 검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다가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하.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상인 거지, 이게. 어디까지는 이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진에서 상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구나, 이게. 이때 이 상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떤 자신의 소망을 담은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16살의 어떤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 자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청순한 얼굴의 소녀, 이런 것을 갖다가 상상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름의 소망인 거지. 그런데 그때의 배경은 오솔길이고 잔잔한 음악이 깔리는 그러한 배경이야.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그때 살랑살랑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서아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크게 흩날린다. 청량한 서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한 서아를 보며 미소 짓는 아름이를 돌아보며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뭐? 아름이 넌 어떤 때 가장 살고 싶어지냐고. 요거는 조금 생각나는 게 있다.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대. 뭐가 있느냐면 생의의지라고 하는 게 있고 사회의지라고 하는 게 있대.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죽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하게 됐느냐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긴 머리카락이 흩날려. 그리고 청량한 웃음소리.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어떤 살아있음. 이런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언제 살고 싶어지냐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이때 미소를 지어 아름이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가 서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저기 아름이의 생애의지, 즉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런 걸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상징적인 걸 통해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때 서하라고 하는 인물은 한 소녀, 한 인물,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아름이가 갖고 있는 생애 의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벤치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편지 끝에 아름이는 어떤 때 가장 살고 싶어지니?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거는 이 대사랑 같은 건데? 그런데 편지 끝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렇다면 지금 50번 장면이 편지를 통해서 상상하는 장면이었네. 미동도 않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던 아름이. 이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아름이 생애의지를 느끼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 답장 버튼을 누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살고 싶어지는 때.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을 볼 때 나는 살고 싶어져. 뭐 이런 얘기인가 본데? 이거는 맑고 밝은 어떤 자연 풍경 같은 것들을 보면 생의 의지를 느낀다. 그렇지. 이런 모습을 보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각나지. 트램폴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맞아.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어떤 생의 의지 같은 걸 느껴지지?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있는 백엔님,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도 그렇지. 엄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성, 그리고 그 다음에 빨래 냄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끗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때도 어떤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지.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 다음에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 이거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러한 장면이고, 이거는 어떤 청각적인 요소들이면, 그리고 요거는 촉각, 후각, 그런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전체는 일종의 감각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장면들이네. 그래,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일 수도 있어. 감각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 앞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아저씨.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 자, 여기 지금 동네 구멍가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그런 서민들의 어떤 가난한 어떤 동네야. 근데 무뚝뚝한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면서 우는 걸 봐.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뭐 영웅이 아니야. 그냥 소시민이지. 소시민의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름이가 나열하는 것들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그랬어. 삶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뭘 하게 된 거야? 생의 의지를 갖다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거겠지.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여기서 지금 뭐냐면 어떤 부부 금실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 어떤 할머니의 손주 사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잖아. 그 다음에 초승달이 뜬 초저녁에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살고 싶어지고 해. 아빠와 함께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네. 결국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도 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극하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아름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뭔가 세상은 참 아름답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 아니야? 서아의 편지가 뜸해지죠. 이거는 아름에게 안 좋은 상황이지. 왜냐하면 서아의 편지를 통해서 생의 의지를 느꼈었는데 말이지. 아름이는 서아 걱정이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는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거는 결국 안 좋은 상황에 또 안 좋은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엎친 데 겹친 격, 그 다음에 설상가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아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16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서아가 영화 지망생이야.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16살 소녀를 가장해서 접근한 거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서아가 사실이 아니고 어떤 거짓인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아름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서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생의 의지를 느꼈는데 이 서아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의 의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결국 서아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인 거지. 아주 굉장한 어떤 상황의 위기. 그러니까 아름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은 결국 어떤 위기,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페이드인. 유열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친 발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아, 요 상황 좀 보자. 지금 어둠 속이야. 그 다음에 유열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이야. 그리고 거친 말을 연발해.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유열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은 앞에서 본 그 아름이가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게 했던 아름다운 세상. 이거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지. 여기에서 아름이가 나열하는 것들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의 의지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지금 아름이가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왠지 이러한 그 어둠 속이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이것과 조금 좀 더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거친 말을 연발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랬잖아. 분노 내지는 어떤 실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식판을 둔 미라 조심스레 아름이에게 다가간다.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이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내버려둬요 좀. 굉장히 그 분노 내지는 짜증, 뭐 이러한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인데,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만 아름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이거는 부모와 아름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어떤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끗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그렇지, 그 미안한 마음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따 먹으면 됐잖아요. 너 그거 안 내려놔? 게임하면 몰두한다. 무시하는 거지. 아빠 말 안 들려?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체념 또는 포기,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야. 즉 나를 갖다가 포기해달라, 체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낫지도 않은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걸. 지금 이거는 삶의 의지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지. 즉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없는 거야.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사람 있네. 본물 터지시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지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갖다가 지금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은 아름이 모자도 눌렀었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부성애, 아버지의 자식사랑,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어서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우리가 이제 거울 또는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냐면 나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유리창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이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름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처한 상황,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처지를 갖다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서해에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겠지? 아름이의 병실. 전자우편창에 누구세요?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다. 이내 누구세요를 탁탁 삭제하고 대신 안녕이라고 써놓는 아름이. 누구세요? 라고 하는 내용과 안녕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처음에 썼다가 삭제하고 안녕을 썼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거는 좀 뭔가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실체를 알고 싶은 마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안녕 그러면 아니 실체는 알고 있는 거니까 이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하고 이별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속인 존재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느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났었을 때 실망감이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 아,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실망감 내지는 좀 심하면 분노 이런 걸 표출한 거지. 왜 나한테 장난쳤냐 이거지. 그런데 안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실망 분노가 아니라 그나마 이 서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삶의 의지를 갖다 느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한동안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의지를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죽음, 자기가 좀 죽음을 갖다가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제 죽음을 갖다가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